네, 일단 통합과학의 시작은 중등과학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통합과학과 중등과학 연계율이 70%라고 해요. 그러면 연계율이 꽤 큰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게 누적 과목이라서 예, 중학교부터 내용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누적 과목이 과학 말고 또 뭐가 있죠? 수학이 있죠, 그죠? 수학을 보통 어떻게 준비하세요? 수학 지금 이미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과학을 안 시키세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죠. 영어 수학도 해야 되는데 과학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근데 피아노는 다니고 중국어도 배우고, 그죠? 네. 과학이 중등과학부터 시작이에요, 중등과학부터. 즉, 중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중학교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네. 초등학교 이제 학생을 많이 이제 자녀를 두셨는데 예, 이제 중학교 1학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준비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여기 오셨다는 거는 좀 뭔가 낮게 준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좀 준비하는 좀 그런 태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제가 통합과 영역과 이제 중등 연계 단원을 많이 적어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통합과 1단원이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해서 예,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다 중등과학에서도 연계가 되고 중등과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등과학, 통합과학, 그 다음에 원과목까지 연결이 돼요. 예. 원과목까지 연결된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 문이과 통합 시대이긴 한데 예, 실질적으로는 자연계 학과에서는 거의 과탐 두 과목을 필수로 걸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탐 두 개를 쳐야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원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뭐 의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 의대에 있어서는 과탐이 필수고 예, 그럼 원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중간에 걸쳐 있는 통합과학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통합과학은 또 이게 특징이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등과학도 이제 교과서 한번 단어를 보시게 되면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물 하나, 지구과학 하나씩이 보통 한 학기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얘가 지금 약점이 단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리가 약점이 있겠구나, 화학이 약점이 있겠구나. 거기서 파악을 하고 만약에 거기 약점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등과학부터 이제 통합과학 원까지 되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2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물리 파트예요. 물리 파트인데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융합과학 다음에 물리 물리 1, 물리 2, 화학 1, 2 과목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2에 있던 과목도 내려오기도 하고 단원이 1에 있던 단원도 내려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안 보실 수 있는데 요 문제가 2017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 물리 2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예. 지금 요 화살표 이렇게 포물선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요게 고3 문제가 아니에요. 예. 통합과학 단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고1에.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 이 포물선이 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포물선 운동이 어디로 내려왔다? 통합과학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물리 1도 아니고 물리 2에 있던 내용이에요. 예. 네, 물리 2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중등과학도 하고 통합과학도 하고 물리 1도 하고 물리 2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수업을 다 하니까 만약에 물리에 생각이 있으면 이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통합과학이 지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전이랑 똑같이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좀 약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통합과학 문제를 냈을 때 변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 갖다 쓰는 거예요. 물리 2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전혀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그런 배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 4단원은 뭐 생물하고 조금 뭐 화학 파트가 많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학생이 화학하고 생물을 이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 화학하고 생물도 이제 보통 원과목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연결되는데, 뒤에 제가 선택 과목 말씀드릴 텐데, 화학 원이 원래 저기 선택 과목 비율이 가장 많이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이제 중등과학 수업하고 이제 탐구 수업도 하는데, 이틀 뒤에 이제 제 학생 고3들이 좀 시험을 쳐요. 그래서 저도 좀 떨리는데, 예. 화학을 이제 준비시켜 보면, 화학이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6번부터 20번까지는 화학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2예요, 수학2. 예.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저도 계산이 이렇게 느린 편 아닌데, 예. 저도 풀어보면, 저 계산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고3들한테, 특히 고3 화학원 응시하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 16번부터 20번까지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하지 않으면, 왜냐면 또 시험 문제 자체가 20문제인데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대충 얼마 만에 풀어야 되죠? 1분 30초 정도 풀어야 되는데 마킹까지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더 일찍 풀어야 돼요. 한 1분 10초, 1분 20초. 예. 그 말인즉슨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들어가야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 계산이 느리다 라고 하면 화학원을 절대로 고득점 맞을 수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물을 보통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생명과학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암기가 맞았는데 요즘 문제를 보면 특히 유전 파트에서 그것도 수학이에요. 예. 계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학도 이제 제 학생 중에 치는 애가 있거든요. 응시하는 애가 있는데, 그럼 저는 준비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 유전 빼고 먼저 다 풀라고 합니다. 예. 시간 때문에. 유전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문제 다 풀어놓고 이제 유전을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시간이란 게 유전이 너무 잡아먹거든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탐구에 있어서 화학 생물도 많이 계산이 들어갔다. 특히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 과목 비율이 이제 2014학년도부터 이제 작년 수능까지 제가 적어본 건데,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게 생명과학이거든요. 예. 생명과학이 가장 1위를 차지했고, 이제 보통 이제 2과목은 예, 물리2가 가장 적게 선택했네요. 예, 물리2는 계속 근데 8등이에요. 예,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예. 근데 1위를 보시면 생명과학이 가장 이제 1등이었다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예, 지구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전체적인 내 100점을 노리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 투자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진입 장벽도 많이 낮고요. 예. 그래서 1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2016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 화학 2를 수업하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슬쩍 오더라고요. 그때 고3 6월인가 됐거든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선생님 저 화학을 못하겠다. 예. 뒤에 문제가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6월이면은 수능까지 딱 5개월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11월에 수능을 보니까. 예. 그럼 그때 선택 과목 바꾸는 건 사실은 어때요? 예, 안 되죠. 위험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가 갈 전공 학과가 목표 학과가 신소재공학과였어요. 네. 신소재공학과면 뭐가 주일까요? 화학이 주거든요. 근데 그 신소재공학과 가려는 애가 화학을 안 치고 지구과학 2를 치겠다고 온 거예요. 바꾸겠다고. 예. 바꾸겠다고 왔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렸죠, 나는. 예, 왜냐면 데이터도 저도 없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5개월 전에 선택감 바꾼다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얘가 이제 수능을 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만점 받았어요. 예. 신소재공학과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구학 보고. 가서 화학하면 네, 가서 화학하면 돼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고르실 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내 아이는 물리화학을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물리화학은 좀 계산이 약하니까 좀 암기 잘하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고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보셔야 되고, 왜냐?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지금 수능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합니다. 근데 과학은 그렇게 하잖아요, 과탐. 탐구 다, 과탐, 사탐 다. 100분위 1로 해요, 100분위. 100분위 1로 받아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왜 그런 제도를 채택했을까요?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과목은 66점인데 어떤 과목은 70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 하나로 이게 그 합격이랑 불합격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약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데, 그러면은 100분이잖아요, 100분이. 그럼 100분의 1 잘 받으려면 어떻게 100분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똑같이 1등이에요. 똑같이 1등인데 50명 중에 1등 하는 거랑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랑 누가 100분위가 높죠? 100명 중에 1등 하는 게 100분위가 높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모집단이 많은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모집단이 뭐가 가장 많죠? 지구과학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화학을 잘해도 지구과학을 고민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보시면 화학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 2등이었다가 지금 보면 퍼센트가 58%였거든요. 근데 점점 57, 52, 54였다가 지금 40.7%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36%. 58%에서 36%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수학이니까. 예. 그렇게 된 거고. 뭐 물리는 원에서도 꼴등이고 여기서도 꼴등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럼 통합과학 문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파트가 가장 어려울까요? 예, 물리 파트가 어려운 거죠. 예, 물리 파트가 어려운 거고, 물리는 그냥 변별력을 안 줘도 내기만 하면 어렵대요. 네, 내기만 하면 어렵대요. 내기만 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물리는 그래서 보면은 물리 2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물리 2를 공부를 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이제 저 때는 4과목을 수능을 봤었어야 됐거든요. 네, 저는 7과목을 공부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 뜻도 있었지만, 이제 그 과학, 저기 학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7개를 봤는데, 이 지구학 2를 빼고 다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부를 다 했던 거죠.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할 때는 4개만 하니까, 7개를 공부한 난 다음에 4개를 선택하니까, 선택할 때는 되게 편했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선택하려고 했던 거는 물리 1, 2, 화학 1, 2인데, 이제 수능 시험 볼 때는 이제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이제 화학 2를 봤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서울대 때문에. 네, 서울대가 이제 다양하게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1, 2개, 2, 2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1, 3개, 2, 1개를 무조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못 갔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7개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통합과학을 수업할 수도 있고 물리원, 지구과학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화위복이 된 건데, 예, 그런 선택 과목의 이제 비밀은 거기 있다는 거고, 2를 보시면 2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얘가 생명과학 2가 16.8%인데 지금 모든 과목 다 퍼센티가 내려갔어요. 생명과학이 지금 2 중에 가장 높은 건데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 뭐를 치고 있다? 1을 치고 있다는 거고, 내용 자체도 이제 내용 자체도 통합과학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2를 선택하는 경향이 적고, 아마 대학교에서도 이제 서울대는 물론 2를 아직 걸고 있긴 한데 나머지 학교들은 좀 2를 걸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2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뒤에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수능 비문학 지문이에요. 예, 비문학 지문 혹시 이 문제 한번 보셨나요? 그때 국어 때 선생님께서 하실 때 보셨죠? 그죠? 이게 과학 지문인데 여기 나온 얘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뭐 코페르니쿠스, 이게 천동설, 지동설 얘기예요. 예. 저도 이 수능 국어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전부 다 풀어봤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지문을 읽을 때 가장 편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왜 그렇겠어요? 내가 과학을 하니까요. 예. 이 지문이 가장 편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풀어봤는데 이게 이제 27번부터 32번까지 걸렸었거든요. 문제가. 오답률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31번이 1등이고 뭐 얘는 오답률이 81%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찍어도 몇 프로죠? 80%. 그냥 찍으면 80%예요. 오답률이. 정답률이 20%니까. 근데 그거 넘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문제죠, 말이. 생각하고 찍으면 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얘가 4, 5, 6을 보면 28, 29, 30 다 걸린대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지문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국어 100점 맞으면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 맞으면 표준점수가 150점인데 예. 그 국어 만점을 받은 학생이 총 148명이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 비율 좀 조사했더니 국어, 수학, 가형, 과탐고른에서 89%, 132명이 만점 받았고요. 국어. 예. 국어, 수학, 나형, 사탐에서는 16명, 16명이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얘는 이과고 얘는 문과죠. 예. 그럼 왜 이과생들이 왜 만점이 많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날아갔는데 이과생들은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덜 이게 덜 떨렸던 거, 덜 지문 풀 때 덜 위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속 이과가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는 거죠. 예. 지문이 과학 지문, 이게 과학 지문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과생들이 요새 국어를 못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통합사회. 예, 통합사회도 있고, 저도 이제 국어를 공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제가 이과인데 수능 때는 국어는 1등급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비하인드는 있는데 예, 원래 모의고사 때 1등급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진짜로. 예, 3등급만 나오다가 이제 수능 때 1등급이 나온 건데 마지막 모의고사가 한 50몇 점 나오더라고요, 국어가. 아, 그래가지고 좌절 엄청 했죠. 예. 제가 국어를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과인데. 예.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좀 실망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엔 그래도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마지막 보답해줬고 재수할 때도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이제 국어 썼을 때 점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어라는 게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논리. 예. 논리에서 답을 문제 푸는 거고 논리에서 답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논리는 보통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어디서 많이 생길까요? 수학이랑 과학에서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국어를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왔지만 계속 하니까 점수가 나중에 잘 나올 수 있었던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문과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과생들은. 뭘 잡으려고? 국어 잡으려고. 예. 이과생은 사회 공부. 이과생들은 사회 공부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작년 기준인데 또 재작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경제가 이제 킬러 지문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이과생들이 많이 틀려서 이 비율이 바뀌어 있어요. 예, 진짜로. 물론 이과생들이 높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55대 45 정도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국어 비문학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과도 바탕 공부 뭐 가탐까지는 아니어도 통합과학 정도는 공부 이제 물론 이제 필수 과목 들어갔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과들도 사회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네. 보시면 되고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그거 풀어봤는데 31번은 제가 틀렸어요. 31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긴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31번 풀어보니까 예. 이게 완전 제 시간도 없었기도 했고 완전 과학이더라고요, 과학.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과학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문과생이 너무 화나가지고 올린 풀이가 있더라고요. 배경지식으로. 예. 하도 배경지식 하니까 문과생이 화나서 올린 풀이가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지문을 읽을 때 시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마음이 편하게 읽는 지문이랑 되게 불편하게 읽는 지문이랑 시간 배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과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를 하죠. 암기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암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암기해야 될까요? 네, 그죠. 주기율표로 그러는데 용어에 대한 암기는 해야 돼요. 예. 원자,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 원자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해놔야 그거에 대한 응용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개념도 더 잡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제 암기는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예. 책을 막 읽고 독학을 해요. 거기서 이제 끝난다는 거죠. 여기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서는 안 해. 예.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책에 막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써 있는 거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그럼 집에 가면 다시 혼자 읽으면 뭐죠? 다시 스페인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스페인어가 어떤 한국어인지를 본인이 체득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수업에서 끝나요. 예. 과학이 쉽지가 않은데. 예.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외우려면 결국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가장 좋은 이해는 남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예. 선생님처럼. 설명을 보고 이제 얘가 이해가 됐다 안 됐다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제가 자꾸 질문들을 던져요 학생들한테. 예. 원소는 뭐니? 원자는 뭐니?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세요? 머리에 제가 자기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는 애가 있고요.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예, 선생님 언젠가 답을 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누가 가장 많을까요? 껌뻑껌뻑거리가 가장 많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보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냥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적극성이에요. 예.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생각이라도 그게 사실 공부거든요. 예. 그게 공부고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결국 문제도 풀고 하는 건데 요새 애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개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왜 풀죠? 우리가 문제를 개념을 공부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문제를 맞추려고 개념을 공부해요. 이게 되게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럼 애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나 이거 몇 개 틀렸어. 개수를 물어보니까 틀린 것만 본다는 틀린 것만. 그게 아니고 안을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 제가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보통 과학 문제 보면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1번에서 옳지 않은 게 나왔다. 이게 실제 답이 1번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2, 3, 4, 5는 안 봐요. 그냥 간다고요. 근데 과학 문제에서 이 선지의 개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번만 풀고 가는 애는 답은 맞았지만 한 개의 개념만 챙긴 거고 1번이어도 2, 3, 4, 5번을 다 읽고 가는 애는 5개의 개념을 챙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왜 하죠? 결국? 공부를 왜 할까요?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건데 과정과 결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과정이 중요한 때가 있고 결과가 중요한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의 개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뭔지 예. 그게 중요한 거고 시험장 가서는 당연히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왜냐면 그건 점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축구 있는데 평가전을 결과로 보지 않잖아요. 과정으로 봐야 되고 월드컵에서는 결과죠. 일단 경기 내용 어떻든 간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애들이 그거에 분간을 잘 못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연습을 대충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대충 하니까 시험 가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애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보지 않아요.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연필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자국이 있는 걸 체크해요. 예. 체크가 없다. 안 보고 간 거죠. 예. 근데 뭐 동그라미 있고 뭐 XX 다 있다. 그러면은 걔는 다 보고 간 거고. 그런 걸 저는 잡아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과학부터 진짜 개념을 확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중등과학 내용이거든요. 예,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말로 할 필요가 있는 게 과학 실험이 생기고 점점 더 강화하는 게 서술형이거든요. 예. 서술형이 결국 글로 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애들 푸는 걸 많이 보면은 소수령이 다 약해요. 예. 객관식으로 답 찾는 거 다 잘하는데 소수령 쓰라고 하면 답을 못 써요. 예. 답을 못 쓰거나 엉망을 쓰거나. 예. 왜 그러냐면 1번은 일단 문제의 뜻부터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있는데 얘가 정확히 뭘 지금 물어봤는지를 캐치를 못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선지에서 답 찾는 훈련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묻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당연히 훈련이 필요한 거고, 예. 뉴스 보셨나요 혹시 최근에? 예. 그 2028년부터 막 서술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 물론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준비를 그만큼 해놓고 되면 맞춰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예. 그거는 결국 내가 바운더리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시험 점수 목표가 80점이다. 80만 공부하면 80점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아요. 예. 물론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시험에서 내 실력의 100을 발휘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수학이 있는데 킬러문항 3문제가 있잖아요. 애들 요새 빼고 풀더라고요. 나 못 푼다고. 그럼 걔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88점 만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만점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걸 다. 제가 봤을 때는 못 맞아요. 그럼 88점 맞으려면 92점, 96점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거 잠깐 오류가 생겨도 목표치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애들이 그 생각을 못 하죠. 예, 아무래도. 그럼 그런 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0점 맞으려고 하면 더 이상. 애들이 시험 준비 시키잖아요.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범위 안 들어간대요. 선생님 범위 서술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는 말인데 조금 아쉬워요. 너무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시험은 다 맞을 수 있지만 끝에, 그 공부 끝에는 네가 다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험도 결국 이게 보고서 쓰고 막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말로 했을 때 자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집에서 좀 말을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게 과학이 많거든요. 뭐 탄산음료를 왜 뚜껑을 닫아놓고 냉장고 넣어놓는지, 그것도 과학이잖아요. 헬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설탕으로 녹인 건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려면 기체 용해도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럼 기체 용해도가 크려면 압력이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 낮은 냉장고에 넣는 거고, 압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는 거고. 그렇게 실생활 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걷는 것도 이거 과학의 예입니다. 작용 반작용. 내가 땅을 밀고 가니까 땅이 날 밀어 올려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스케이트장에서는 얼음판에서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게 못 밀어내니까. 미끄러워서 못 밀어내니까 나도 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실생활에 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랑 결국 주변의 대화를, 그냥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생기는 게 과학적인 지식인 것 같고, 그게 곧 배경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 마치고 제가 또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